해리포터의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파워피켓을 들었다.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와 바비의 마고 로비도 파업에 동참해 영화 홍보 행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메릴 스트립, 조지 클루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파업 중인 동료 무명 배우들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고 있다. 파업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인공지능 때문이다. 2023년 5월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조합이 파업을 발동하고 곧이어 7월에 배우 노동조합이 이를 뒤따랐다. 두 노조가 동반 파업을 벌인 것은 1960년 후 63년 만인데 생성형 AI에 의한 생존의 위협이 주된 계기가 됐다. 미국 작가조합은 AI가 쓴 대본을 작가가 손보거나 그 반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우들 역시 하루 일당만으로 얼굴을 360도 촬영한 후 AI 작업물을 만들어 해당 배우의 얼굴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만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사건은 작가와 배우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증기기관이나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는 자주 있었지만 그동안 작가나 배우처럼 창작의 영역은 결국 인간 고유의 성역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창작의 영역이야말로 인간 이외의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굳게 믿어왔던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금도 많은 생성형 AI들이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기사 작성이나 그림 그리기 등 언론, 예술, 문학, 개발, 디자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창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생성형 AI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챗 GPT를 시작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 미국의 7대 빅테크 기업이 모두 인공지능 대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고민은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2023년 5월 미국에서 기업의 직원 해고 통계의 사유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미국의 인사관리 컨설팅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는 2023년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8만 89명이라고 밝히면서 해고의 사유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 중 AI 때문이라고 명시된 사람이 3,900명에 달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 역시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술 발달의 속도는 선형적이 아니라 가속적이다. 마이크로칩의 용량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이를 훨씬 넘어선다. 챗봇의 계산 능력이 2년마다 100배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10년 후 챗봇의 성능은 지금의 100만 배가 될 것이라 예측한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아찔하다. 챗 GPT가 선보인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 2년마다 100배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직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시장과 사회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까?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호모 프롬프트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보고자 한다. 먼저 프롬프트의 개념부터 설명해보자. 프롬프트란 원래 컴퓨터가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단말기의 신호를 뜻한다.
윈도우 이전에 도스 운영체제로 컴퓨터를 사용해 본 사람은 C로 시작하는 기호를 기억할 것이다. 해당 기호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반짝이는 밑줄을 프롬프트라고 한다. 쉽게 말해 프롬프트는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채널이자 방식이며 AI와 말을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의 티키타카, 즉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처럼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다. AI는 프롬프트만큼만 똑똑해질 수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떻게 질문했느냐에 따라 결과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정교하게 질문하고 AI와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뜻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도 생겼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 조련사, AI 위스퍼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전문가에게만 붙이는 호칭은 아니다. 누구나 프롬프트를 활용해 AI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AI는 프롬프트만큼만 똑똑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AI에게 말을 걸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답변의 퀄리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 현재 주목받고 있는 AI들은 모두 언어 모델 기반으로서 수천억 개의 단어를 익히게 한 뒤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예측하는 원리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질문, 즉 프롬프트에 따라 예측을 위한 데이터 탐색력이 달라지며 나오는 답변의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다. AI 명령어인 프롬프트가 직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고품질의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인 사이먼 윌리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마법 주문에 빗대어 설명한다. 주문을 외우는데 주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음을 잘못하면 악마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지 질문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간형으로 호모 프롬프트를 제안한다. 호모 프롬프트는 자신만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AI와의 티키타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말한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언제나 그에 대한 이해력 혹은 문해력이 필요해지는데 호모 프롬프트는 바로 AI 리터러시 혹은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춘 인간에 관한 트렌드 키워드다. 이 문해력은 비단 AI 사용 방법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후수라는 바와 같이 생성형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면서도 인공지능에게 미흡한 부분을 창의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인문학적 문해력을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키워드가 인간을 뜻하는 호모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생성형 AI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단지 기술의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진보의 메가 트렌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사회 경제적 발전 방향. 우리가 호모 프롬프트로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성형 AI 사회와 경제의 근미래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 사회 경제에 관한 전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적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되고
그것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사회, 경제적 함의다. 둘째로 여기서는 먼 미래가 아니라 3년 내외의 가까운 미래의 변화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발전 속도가 아찔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변화들을 따라잡으며 유연하게 스핀오프와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원미래보다는 3년 정도의 근미래적 시각이 유용하다.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인간 수준으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막연하게 가장 두려워하는 듯하다. 이런 수준의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할 9000처럼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학습, 판단, 창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인간 수준의 생성형 AI가 2061년 이전에 등장할 가능성은 50%, 100년 이내에 등장할 가능성은 90%에 이른다고 전망한다. 다른 기술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언젠가는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이다. 일부 SF 영화에서처럼 인공지능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인간을 절멸하려는 시도까지 상상하지는 않더라도 결국 인간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아닐까, 인간다움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처럼 느껴진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제 내가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발등의 불처럼 실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빗물이 대지를 적시듯 새로운 기술은 세상을 적셔나간다. 일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시기를 늦출 뿐이다.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우려했고 영국에서는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지만 이는 결국 자동차 발명국인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이나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진행 방향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호모 프롬프트로서의 사회적, 조직적, 개인적 대비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 특히 2024년 경제에 생성형 AI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챗 GPT의 등장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접속해 무엇을 해줘라는 명령어를 입력해보며 챗 GPT가 생성해내는 결과물에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서비스의 진가는 우리가 각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접목된 이른바 버티컬 서비스에서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유통, 여행,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오픈 AI는 일반화된 챗 GPT 서비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해당 기능의 API를 공개했다. API란 각 분야의 개발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나 앱에서 해당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함수들을 말하는데 오픈 AI가 API를 공개했다는 것은 모든 서비스에 챗 GPT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한편 챗 GPT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연결한 뒤 이를 통해 공급받은 데이터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챗 GPT 플러그인이라고 한다. 플러그인이란 마치 콘센트에 꽂고 뺄 수 있는 플러그처럼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소비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추가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2023년 7월 기준 챗 GPT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기업은 823곳에 이르며
업무 자동화, 효율성 향상, 고객 경험의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하면 기존에 제공되던 다양한 서비스가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 더욱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진화하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챗 GPT나 바드 같은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앱을 쓰는 도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다.